주원님, 우리가 네. 보수 뭐 이런 계열의 어떤 유튜버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그래도 꽤 상위권에 있잖아요. 그렇죠. 우리 네. 그 뭐 동시 시청률이라든지 뭐 조회수 이런 거 상위권에 있는데 저희 이제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. 지는 사람이 우리 이긴 사람이 생겼습니다.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죠. 저희를 이기는 아주 강력한 후보가 하나 생겼어요. 네. 그게 뭐냐면 한동훈 TV입니다. 네. 이 한동훈 TV 생기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우리가 지금 네. 밀렸습니다. 지금 한동훈 TV한테. 어제 지금 라방을 하는데 네. 동시 접촉자가 24,000명인가요? 어제 뭐 그렇게 기록을 했고 네.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74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. 대단해요. 우리하고 똑같이 한 시간 하고 그건 뭐 밥 먹으면서 하던데. 뭐 양꼬치, 뭐 그러니까요. 마봉, 양꼬치 뭐 이런 거 뭐 시켜갖고. 고양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밥 먹으면서 하는데 왜 우리보다 조회수가 높은 거예요? 도대체. 억울하면 출세하세요. 정말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네. 참 이 한동훈 후보가 글쎄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줄 알았더니 바로 이제 사실 회복을 했고 어제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당원 가입 글을 알리는 페이스북 글을 이제 올렸지 않습니까? 그만큼 회복력이 이제 빠른 것 같고 좀 이제 뭔가 본인이 이 지금 상당히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고 지금 허탈해하는 지지층들을 좀 더 묶어놔야 되겠다라는 그럼요.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우리 현정님하고 저하고 많이 걱정했지만 우리 어벤져스도 지금 뭐 동시 시청자 수 16,323명 우리도 뭐 좀 먹으면서 할까요? 그럼 양꼬치 좀 사오세요. 양꼬치. 양꼬치 먹었다고 근데 저렇게 우리 많이 보시나? 어벤져스도 지금 그런 좀 실망스러운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평상시보다 더 참여해 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고 이게 정말 그 한동훈 정치 요번에 그 참여하기 정말 좀 잘했다. 네. 예,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 있잖아요. 저는 이 43.5% 이거 있잖아요. 네. 장동혁이가 그 한번 그때 비상계엄하고 말이죠. 그때 그 18명의 장동혁도 들어갔잖아요. 네네.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. 그때는 이제 이 저쪽으로 넘어가기 전이죠. 아니, 어떻게든지 탄핵은 막고 뭐 하고 뭐 해서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씨감자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. 그게 이제 그 보수 씨감자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가 이제 장동혁이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하는 이유였거든요. 네네.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요번에 43.5% 있잖아요. 네네. 진짜 보수가 부활할 수 있는 이 씨감자는 이 43.5%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어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게 지난 계엄을 하면서 당원이 7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당원 수가 7만 명 빠져나간 거 맞습니다. 왜냐하면은 작년 7.23 전당대회 때 그때 당원 수가 84만 명이었어요. 네네. 예. 이번은 얼마였어요? 77만 명이었죠. 7만 명이었죠. 7만 명 빠져나갔어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리고 또 본인이 이야기한 게 그 천원 당원 예. 그것도 처음 들어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4월 10일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하는데 그날 이제 저한테 이제 이 텔레그램에 첩보다 하면서 오늘까지 당원 가입해서 1,000원만 내 딱 이래. 네. 1,000원만 내도 투표권 준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. 이거를 당에서 그거 정했다는 거예요. 그 쌍권 지도부에서. 그렇다면은 이게 이 정보가 사전 유출이 돼가지고 요걸 알고 작전 세력들이 1,000원씩만 내고 뭐 몇 명이 들어왔다. 네. 그러면 이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닌 거죠. 뭐 저희가 이제 뭐 지원도 그렇고 뭐 부정선거가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건 이 당원의 출발부터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저는 어제 라방을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정치 플랫폼을 개설하겠다.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금 내일 아마 해단식 있죠? 네. 해단식 있고 아마 끝나고 나서는 그 주로 친윤 이제 뭘 도왔던 분들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치 플랫폼을 조기에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플랫폼은 기존에 이제 이재명의 그 재명이 내 마을 네. 뭐 이런 게 있고 홍준표의 경우에는 청년의 청년의 꿈, 꿈, 네. 청꿈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지자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공간 그 정치 플랫폼인데 이제 그거
이게 기존에 나온 상품은 이제 그 정도니까 거기서 우리가 유출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더 창조적으로 뭘 만들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일단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거, 인스타그램, 그다음에 뭐 유튜브, 라방 이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그걸 좀 더 그 키워서 뭔가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그저 관찰했던 것들은 그런 정도인데 네. 뭔가 창의적인 뭐로 더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드훈이라는 이제 팬클럽은 있습니다만은 어제 한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건 내가 직접 하는 거다.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이 주제와 또 어떤 입장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는 뭐 이런 이제 그걸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이런 것인데 어쨌건 이제 좀 행보가 빨라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안철수도 그렇고 왜 저 이 자꾸 이제 선거운동 안 도와주냐, 네. 안 하냐,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네. 근데 이게 지금 당도 그렇고 뭔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당이 일단 후보가 누군지를 정해져야 되고, 그러니까 지금 누구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고, 아니야. 문수가 될지 네? 덕수가 될지 최종 후보가 누군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로 네. 누굴 어떻게 도와달라는 그러니까요. 아니 네? 뭐 일단 이 뭐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네. 누굴 도와야 될지를 먼저 이야기를 일단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. 그거부터 자기들이 원만하게 결정을 하고 문수인지 덕수인지 그거부터 결정이 돼야지 그 이제 최종 후보인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면 그때부터 뭐 얘기가 돼서 뭐 실행에 옮기던가 하는 건데 그 안철수 참 그런 거 보면 감각 없어요. 뭐 그냥 뭐 감각 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왔겠습니까? 한동훈 한 대 까고 뭐 기사 몇 줄 나면 뭐 자기 그 이름값 올라간다고 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건이 있죠. 뭐냐면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당의 입장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아직 이게 지금 계엄에 대한 입장이 지금 네. 안 내잖아요. 우리 그렇죠. 김문수 후보는 계몽령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후퇴하는 입장을 낸 적이 없고 한덕수 후보도 뭐 본인이 뭐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한 뭐 분명한 입장 네. 또 본인이 총리로서 했던 그런 것들 뭐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거 자체를 일단 해결해야 왜 지지해 달라고 했는지 뭘 연설해야 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 아닌 상태에서 뭐 한동훈 보고 지원 요소해달라 그러면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죠? 이재명 위험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막읍시다. 이거 말고는 없어요. 이거만. 네. 그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다녀요. 네. 그러니까요. 지금 어쨌거나 그렇지만 일단 이제 뭐 이 국민의힘이라는 큰 당의 어떤 테두리에 있을 때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도 뭐 저는 뭐 제3자 입장 그런 거는 있어요. 너무 뭐 야 잘됐다 좋다 뭐 이런 게 또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썩 이제 그럼요. 빌미를 줄 수가 있을 네,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의 문제지만 또 보수 세력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. 좀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책임 문제는 이제 또 따져봐야 될 겁니다. 과연 이게 왜 출발했고 이런 문제가 결국 이렇게까지 왔는지에 대한 문제는 아마 따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건 뭐 한 후보가 그래도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 활력을 회복한 것은 아무래도 43%나 되는 지지층에 대한 지지 뭐 그만큼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확인한 거 이건 큰 자산이 아닌가 그렇죠. 싶습니다. 의미 있는 패배였다. 정치인이 승리를 하더라도 초라한 승리가 있고요. 패배를 하더라도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패배가 있는데 이거는 의미 있는 패배예요.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젖잘싸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의미 있는 패배고 지금은 뭐 계엄의 바다 거의 저는 뭐 8부 능선, 9부 능선까지 가다가 마지막 그거를 못 넘은 그건데 이거는 이제 향후의 과제고 그리고 언젠가 그거를 넘어야죠. 그 넘기 위해서는 바로 정치 플랫폼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많이 또 책임당원 가입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죠. 왜 본인이 직접 하는 정치 플랫폼을 하겠는가. 이재명 우리가요 위드훈이나 이런 거 보면 개딸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. 네.
자발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런데 매너들이 아주 또 이 민주공화국의 성숙한 시민들의 그런 그 어떤 갖고 있잖아요.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극성스럽게 말이에요. 누구 막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. 산불 뭐 지원운동 네, 하시고. 그렇죠. 그때 막 옷까지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 전당대회 때 작년에도 보면 뭐 하고 뒤에 쓰레기 청소까지 네. 다 하고 가시는 분들이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한동훈 본인이 직접 소통하고 관리하고 뭐 하면요, 그게 더 세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 사업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정치는 표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? 아 그게 현실 아닙니까? 그러면 요번에 우리가 당원 투표에서 많이 졌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메꿔 나갈 것인가? 저는 어렵지 않게 될 거라고 보고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되잖아요. 저는 그러면은 그냥 튼튼합니다. 네. 튼튼해요. 예. 이 당의 DNA가 바뀌는 겁니다. 네. 그런 뭐 정치적인 어떤 힘과 영향을 발휘할 날이 저는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고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변화하는 이 정세를 보면 굉장히 아마 앞으로는 더 그렇죠. 격동의 이 정치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게 바로 이재명의 바로 사법 리스크 이 문제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문제 잠깐 한번 짚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.